30대 두 남자의 생각. 네. 동덕여자대학교 남녀공학 전환 논란입니다. 그렇죠. 요즘에 되게 핫했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뭐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근데 저는 처음에 이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네. 그 바닥에 뭐 라카로 낙서하고 네. 낙서라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소란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들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처음에 보게 됐는데 아, 이게 단순히 남녀공학의 문제 하나로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 건가? 라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젠더 감수성이 좀 떨어지나? 예, 또 이게 당사자들은 또 저희들이랑 생각 체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밤에 나갈 때 뭐 무섭다거나 위험하다거나 물론 그런 생각이 안 들어본 건 아니지만 그들에 비해서는 좀 덜 들긴 하죠. 그렇죠. 예. 저희는 그 상황이 아니니까. 예, 그래서 뭐 물론 법적으로 100% 남녀가 동등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수학의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균등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또 그들끼리 나누는 대화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논리적으로 틀렸다고 해서 100% 무시를 할 수는 없잖아요. 또 민주주의 사회는 사실 뭐 표가 있으면 그것이 조금 내가 동의하기 어렵더라도 일단 들어는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의 이 동덕여자대학교 남녀공학 전환 논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건데 제일 먼저 저는 궁금했어요. 여대라는 게 왜 존재하게 된 걸까가 궁금해지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가만 돌이켜보면은 네.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때도 네. 여중, 남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쵸. 저 남중남고 나왔습니다. 아, 정말요? 네. 혹시 아, 저는 다 공학이었어요. 부럽다. 아니, 근데 고등학교는 분반이긴 했어요. 네,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남대는 없잖아요. 네. 근데 여대는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 제일 먼저 궁금했던 건 전 그거였어요. 여대라는 게 어떻게 생기게 되었고 왜 생겼는가? 우리나라에만 국한해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네. 여성분들은 수학의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쵸.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딸내미들은 대학을 안 보냈어요. 그쵸. 교육의 기회가 많이 적었죠. 네, 무슨 여자가 대학을 가냐? 시집이나 가면 그만이지. 뭐 이런 굉장히 올드스쿨하고도 좀 여성한테 좀 차별적인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생긴 여대들이 날이 갈수록 이제 여성의 어떤 인권이 신장되면서 지금 보니까요. 유럽의 거의 대부분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캐나다까지도 웬만한 여대들은 다 없어지거나 남녀공학으로 전환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많이 남아있는 게 일본하고 한국이 정말 많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또 보여주신 거 보니까 네. 일본이 좀 더 많더라고요. 예, 개수는 일본이 더 많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보수적인 나라라고 해야 될까요? 일본. 오히려 가장 보수적이고 남성 편향적인 사회 문화를 갖고 있는 일본에서 여대가 제일 많고 저는 직접 하나하나 다 검색을 해봤는데 우리나라의 4년제 대학으로 치면 한 7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뭐 이화여대부터 시작해서 숙명여대, 뭐 성신여대, 뭐 서울여대, 덕성여대, 그다음에 지금 동덕여대. 동덕여대부터 해가지고 쭉 있더라고요. 그 외에 뭐 전문대들도 우리나라하고 일본에 많이 잔존해 있는 이유. 그다음에 왜 유럽들은 사실 여성 인권의 시작은 영국이었잖아요. 영국 그 여자들도 투표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네네. 근데 유럽에서는 오히려 여대가 다 전환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하는 거에 대한 물음도 좀 남아있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인권이 주제라고 한다면, 인권이 중요했기 때문에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게 또 자연스러운 흐름인가 싶기도 하고요. 예. 근데 저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거 듣고 예. 뭔가 이제 외부에서 뭐 카톨릭이나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개신교가 예. 좀 영향을 미친 게 있지 않을까 네. 생각도 드네요. 사실 캐톨릭이랑 크리스천 계열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의 선교사 그러니까 미국은 청교도의 나라잖아요. 청교도의 핵심은 뭐냐면 보수주의거든요. 여자는 여자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각자의 어떤 성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옛날에는 여성들도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교육이 마치 막 여자도 나가서 군인이 돼서 최전방에서 싸워야 된다거나 남자도 집에서 바느질하고 요리하고 밥만 해야 된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런 느낌은 아니고 여성에게도 어쨌든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줘야 된다. 그들의 인권은 천부 인권이고 약간 이런 논리예요. 근데 그렇게 시작됐던 여대들이 자기들끼리 어떤 여성 인권에 대한 운동을 시작하면서 이것들 중에 일부가 좀 레디컬한 페미니즘으로 좀 비화가 되고 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오히려 여대의 존재의 어떤 시작이었던 가치와 정반대인 남성을 혐오한다든지 아니면 남성 자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아예 치부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부분이 어찌 보면은 이게 앞뒤가 맞나?
뭐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여대에서 나오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그 여성 인권의 신장 예. 그런 거는 저희 세대하고는 어울리진 않는 것 같아요. 저보다 좀 더 윗세대에 해당되는 것 같고 저희 세대부터는 네. 사실 뭐 이제 여성이라고 해서 남성이라고 해서 네. 무슨 우리가 일을 할 때 어차피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디 뭐 체력으로 무슨 뭐 달려야 되고 뭐 무거운 거 들어야 되고 이런 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또 영향이 없는 것 같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북유럽이라든지 유럽에서는 여대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된 이유가 뭐냐면 그 전환됐다는 것 자체가 여권이 신장됐다라는 증거죠. 여대가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여권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더 많이 개선돼야 된다라는 취지예요. 예를 들어서 북유럽의 일부 국가 같은 경우에는 여자도 군복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들의 여권 신장 운동은 정말로 사회 문화적으로 또 법적으로 여자가 남자와 성역할로 구분되지 않고 정말 시민의 한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가치 중립적인 그런 위치를 보장해 준다라는 상징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사실 제가 보기엔 좀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 본인이 나왔던 학교가 갑자기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좀 아쉬울 수 있겠죠. 여대가 더 이상 여대가 아니라는 건 변했다가 아니라 대학이 없어졌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뭐 재학생들이야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졸업생들까지도 나서서 반대를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거는 좀 특수한 사회 문화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이제 그 부분에 좀 더 의미를 부여를 했다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그런 역할이 있었지만 네. 또 지금 와서는 인권 신장이나 이런 역할을 여대가 특별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제 성 정체성, 젠더적인 부분을 좀 예. 관철하고 예. 그런 거에 좀 더 비중이 높아진 느낌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여자 대학교를 나오신 제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네. 그 안에 들어가서도 물론 다 뭐 찬성파 반대파가 있겠지만 실제로는 페미니즘이 굉장히 어찌 보면 헤게모니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어떤 사람은 레디컬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레디컬하지 않고 뭐 유하게 네네네. 그냥 이 사회의 남성들과 공존하면서 여성들도 사회 진출을 많이 해야 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뭐 이러신 분들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분위기가 여자들은 약자고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남자들보다는 우리가 피기득권 세력이고 이런 좀 가치관들이 뿌리 깊게 박혀 있고 그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자기들끼리 디벨롭하는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좀 되게 만연하게 자리를 잡고 있군요. 아, 예, 그럼요. 근데 그게 뭐 무작정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어느 집단이나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아주 고위 공무원이거나 엘리트들만 될 수 있는 뭐 사법연수원이거나 이러면 어디 살아?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우리는 잘 살아. 우리는 엘리트야. 뭔가 이런 의식이 점점 고취되고 고양되면서 그 안에서 고일 수 있듯이 어느 집단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서 이거 자체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진화가 되었구나.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를 인식하는 것 정도로도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속감이 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대학을 나왔다면 보통 그 학연, 뭐 네. 혈연, 지연 이런 것처럼 아, 우리 이 학교 나왔어로 똘똘 뭉치잖아요. 그 소속감으로. 예. 근데 여대 분들은 이제 내가 여대라는 그 자체 예. 그 틀 안에 있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먼저 얘기해보고 싶은 것은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서 먼저 반대하는 의견과 찬성하는 의견, 그 다음에 저희들의 또 의견 한번 이야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왜 반대를 하는지 혹시 의진 씨는 어떻게 알고 계신지?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쨌든 이 여대라는 게 여성의 인권을 상징하는 곳이고 그렇죠. 그 여성분들께서 편안하게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학습하고 예. 뭔가 자연스럽게 의견을 교류하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있던 그런 관습이나 본인만의 소속감을 바꾸고 싶지 않은 것도 하나의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그래서 이게 동덕여대 일부 재학생들의 인터뷰 같은 걸 좀 봤는데 특히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우리끼리 안전한 공간에서라는 걸 강조하더라고요. 되게 안전한 게 중요한가 보네요. 그럼요.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 이론에서도 보면 그 안전과 생존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기본적인 원초적인 본능입니다. 공학에서는 누가 해치나 봐요? 물론 이제 성인지 잘못 큰일 나요. 요즘. 왜냐면은 네. 우리는 모르지. 네. 또 이제 해군사관학교 출신이잖아요. 군인 출신이셨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그 안전 민감증, 예감증은 모르시는 거죠.
뭐 그럴 수 있겠죠. 제가 모르는 분야라고 한다면. 근데 진짜 구체적으로 범죄율이 몇 프로고 주로 어느 길을 다닐 때 범죄를 당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한 조사를 해보지도 않았지만 머릿속에 그냥 뭐 세뇌가 된 건지 모르지만 그냥 흉흉해 조심해. 그렇죠. 뭐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갑자기 밤에 총소리 나진 않지만 그쵸. 그래도 어쨌든 예. 남자보단 연약하고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길까라는 그런 고민이 될 수 있죠. 저도 예. 이제 어머니도 있고 네. 동생도 여동생이 있다 아. 보니까 사실 어느 정도 입장에서는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반대로 또 생각하면 우리나라만큼 치안이 좋은 나라도 없고 뭐 아이스크림 할인 전문점에서도 아무도 안 들어가는 세상에서 최근에 그 어떤 변호사분이시죠? 그 유튜브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여대 출신이신 변호사 분이셨어요. 예, 군인도 하시고 심지어 변호사분이 하신 말씀이 그럼 대학교 졸업해서는 어떻게 돌아다니려 그러냐 그렇게 두려우면 돌아다니는 게 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봐서는 그들의 두려움이 어떤 객관적인 지표에만 근거하기보다는 감수성이라든지 개인적인 경험에 예. 약간 좀 성급하게 일반화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 저도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 나온 게 예. 이제 좀 민주적으로 이제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는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한다. 근데 제가 또 찾아보니까 그냥 운만 띄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왜 우리 상의도 없이 왜 멋대로 정하느냐. 그리고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서 왜 학교 맘대로 하냐. 학교의 주인은 우린데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반박의 근거가 됐는 네,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좀 교칙을 찾아봤더니 아무리 사학재단이어도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돈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학생들 의견을 들어야 될 만한 의무는 있지만 그 듣는다는 게 듣는 과정만 있으면 되지 그 의견을 몇 % 반영해야 된다라는 기준은 없거든요. 그렇죠. 참고지 투표가 아니죠. 예, 민주적이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지만 민주적이다가 우리의 투표도 의사결정에 물리적으로 반영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이게 다만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의견 수렴이 되기 전에 지금 저렇게 시위가 일어난 거죠. 약간 논의 단계였고 이것이 더 디벨롭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불붙듯 번져나간 시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혈기왕성한 이제 대학생들이다 보니까 원래 옛날에 뭐 민주 시위 같은 것도 대학생들이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만큼 젊은 어떤 패기도 있는 거고 그쵸. 또 정의에 대한 자기들만의 강한 에너지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좀 촉발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맞아요. 그리고 분명히 이거를 점화를 시킨 누군가가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예. 사실 이 팩트 우리 이제 남녀공학 전환할 수 있을지도 몰라라는 이 단어 하나를 예. 누군가가 굉장히 크게 막 해서 선동하거나 예. 막 이렇게 이끌거나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또 어필한 사람이 있을 거기 때문에 빼박이죠. 그쵸. 무조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아마 그분이 큰 기여를 하시지 않았을까. 예. 누군지 모르겠지만. 보통 그런 거 보면 그냥 일반적인 학생들이 잘 안 해요. 그 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꾼들이 보면은 한두 명이 먼저 촉발을 시작하면 이제 달라붙어요. 이제 일종의 되게 레디컬한 어떤 동아리라든지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네. 제가 이미 사실 뒷조사를 좀 했는데 예, 좀 레디컬한 어떤 그런 동아리들 근데 이 동아리들이 여기만 포함된 게 아니라 어떤 다른 대학교의 어떤 동아리들 혹은 다른 어떤 조직의 어떤 데랑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합의 어떤 데랑.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물밑에서 다 의견 조율이 일어나 가지고 이것들은 이렇게 촉발시키는 게 좋다. 이래야 우리가 남녀공학 전환이 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옴으로써 어떤 학교에서 이 논의를 디벨롭 시키기 전에 그냥 싹을 잘라버리는. 근데 이게 오히려 반대로 예. 이제 반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사회의 반감을 사게 되면서 이슈가 되고 오히려 본인 얼굴에 좀 먹칠을 하게 된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다면 왜 대학은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것을 논의할까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제가 지금 동국대 캠퍼스 타운이라는 네. 그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제가 사무실을 하나 얻은 게 있어요. 그럼 그 동국대 캠퍼스 안에요? 동국대 캠퍼스에서 따로 떨어져 있긴 한데요. 아. 근데 제가 좀 점심시간을 학식을 먹거든요. 동국대 학식. 왜 거기서 먹는데 보면 외국인들이 진짜 많아요. 이제는 인구수가 많이 줄어가지고 대학에서도 교육기관이지만 어쨌든 수익이 있어야지 운영이 예. 되고 예.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인구는 줄어들고 예. 그러다가 이제 경쟁력이나 이걸 갖춰야 되니까 외국에서 유학생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요즘. 우리나라가 진짜 이 정도까지 됐구나. 학교도 지방이나 이런 데는 진짜 폐교한 것도 되게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네임밸류가 좀 떨어지거나 근데 거기에서도 특히 인구의 반을 절단시켜버리는 타노스 당해버렸기 때문에
예. 타노스 당해버리는 예. 여대이기 때문에 예. 진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더 힘들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의진 씨가 어떤 상품을 유통하든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하는데 이 상품은 죄송하지만 여성에겐 팔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잠재 수요를 절반을 깎아먹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물론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생리대라든지 이렇게 특정 성한테만 판매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학교에 학생이 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예를 들어서 생리대 같은 경우는 뭐 휴지를 만드는 회사라든지 뭐 다른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로서는 사업이 운영되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사업을 운영한다면 사실 생각보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좀 학력 인구들이 좀 많이 줄었고 제가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남녀 비율을 따지면은요 여성이 오히려 남성을 앞지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가는 진학하는 비율을 따졌더니 여성이 더 높아요. 근데 심지어 일반계가 아니라 전체로 다 따져도 이미 2000년대 후반부터는 여성이 남성을 뭐 4%인가 5%포인트 이상 앞지르고 그 우위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만큼 여성 인권, 그러니까 여성의 교육이 많이 보장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면 공무원이라든지 여기 합격하는 인구도 보면 여성이 더 많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교육 기회는 이미 충분히 여성분들이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지점에서 대학의 생존권이 달린 이유는 뭐냐면 이제 원래는 여성들이 공부를 할 수 있었고 하고 싶지만 못 갔던 사람들은 잠재 고객이죠. 근데 이제 잠재 고객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미 다 잠재 고객들이 고객으로 전환이 다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숨어있는 공순이 하면서 우리 오빠 장남 대학 보내던 그런 샤이한 포텐셜한 고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더 쥐어짜르려면 인구 자체가 많아야 되는데 아쉽게도 지금 한국은 사실상 그 패스트 흑사병에 걸린 수준으로 인구가 타노스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대학 전략기획실의 실장이라면 그래프 하나 딱 그려놓고 너 14년 뒤엔 잘라야 돼. 그 다음에 넌 16년 뒤에 잘라야 돼. 그게 현실이야.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인구가 감소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의견이 이민을 받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어찌됐든 간에 사람을 더 많이 받아야지 더 많이 판매를 하고 결국에는 그게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결국에 이거는 단순히 뭐 여성의 인권이나 뭐 이런 걸 떠나서 학교가 일단 생존을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남녀공학이 되면 정체성이 무너진다. 하지만 네. 그렇지 않으면 진짜 학교가 없어진다. 어쨌든 생존 자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곧 여기서 이 자리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지키겠다라는 것이 낭만적이고 아름답지만 그리고 정의로울 수도 있을 거예요. 다만 정의롭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이. 그렇죠. 마치 우리나라를 뭐 일제에 팔아먹는다든지 북한한테 고급 정보를 빼돌린다든지 이런 것과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중립적인 안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많은 학교들이 음. 남녀공학으로서 경쟁력도 잘 갖추고 있고 예. 잘 운영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는 어렵죠. 그래서 학교의 생존권에는 어떤 그런 인구, 그러니까 잠재 고객이 이제는 바닥이 났고 그다음에 인구수 자체도 지금 타노스 당하고 있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저는 이제 여대라는 것의 메리트가 과연 과거와 비슷한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여대가 생겼을 때는 아무래도 옛날이다 보니까 뭐 남자들도 거의 대학 못 갔대잖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네. 남자고 여자고 일단 대학을 많이 안 갔죠. 그쵸. 그때 뭐 15%인가? 뭐 이렇게 갔던 걸로 들어요.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네. 그러니까 진짜 부잣집들만 갔던 것이 대학인데 그때 당시 그럼 뭐 하물며 여성은 이화여대를 나와. 그러면 막 광배 펴고 다니는 거죠. 나 이대 나왔어. 너 뭐 돼? 거의 이러면서 다닐 수 있고 그렇죠. 네임밸류가 있었죠. 그렇죠. 대학에서도 이대 나왔어? 이런 남초 사회에서 여성 차별이 만연한 사회에서 이대 나오면 나 그 여자는 인정해. 그러니까 정말 이런 빛나는 엘리트스러운 메리트가 있었는데 이제는 대학도 여성이 더 가. 여대도 사실 다른 전 세계 국가들과 비교하면은 비율도 많고 학교도 꽤 많은 편이야. 그러면은 이제 여대로서의 그런 좀 희소성, 어떤 그런 메리트들이 조금씩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뭐 취업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예. 여대라고 해서 특별하게 가산점이 붙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네. 여대라는 조건 때문에 더 경쟁력을 낮게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약간 여대를 네. 약간 불호하는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약간 공식화되지는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 성차별이니까. 근데 사실 네. 뭐랄까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한 그런 부분인 거죠. 고평가된 거를 아, 이제 보정하는 단계에 이제 들어갔다? 낮추는 거죠. 이제 이대라고 해서 특별하게 얘 정말 여자 중에서 최고구나가 아니라 약간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 약간 그런 식으로. 아, 예전에 그 찬란하고 빛나서 되게 명품스럽게 그런 와 이대 나왔다고 예를 들면 너무 이대 얘기만 하는데 왜냐면 이대가 탑이니까 어쨌든 최고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네. 저는 그 세대가 아니긴 해요. 마찬가지시겠지만은 냉정하게 봤을 때 여대 그 7개 4년제 여대 중에 거기선 이대가 탑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징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특히 뭐 김혜수도 나 이대 나온 여자 하잖아요. 맞아, 예, 맞아. 그런 것처럼 영화에 나올 정도면은 뭐 우리나라에선 사실상 여성 인권의 선봉이다. 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그들도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겠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들어요. 산업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요, 대학을 많이 가던 시절에는 문과를 나와도 먹고 살 게 있었어요. 대기업들에도 뭐 예를 들어서 회계 처리를 한다든지 경영지원팀이라든지 뭐 영업 쪽이라든지 이제 점점 제조업도 좀 낮은 수준의 제조업은 중국한테 다 뺏겼죠. 그럼 이제 완전 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 넘어가는데 이쪽은 완전 테크니컬하고 엔지니어링 쪽이에요. 그래서 이공계를 나와야 각광을 받아요. 실제로 지금 고등학교들도 예전에 저희 때랑 비교해서는 이과 비율이 엄청 높아졌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대들은 실질적인 어떤 다른 남녀공학 대학교랑 비교했을 때 이공계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정원도 적고요. 심지어 뭐 이대나 숙대 또 다른 대학 한두 개 정도만 이제 이공계 공과 대학이라고 단대가 있고 그 다른 대학들은 단대조차 없어요. 자연과학대학 산하에 이공계 학과가 있는 수준이에요. 엄청 잘하시네요. 제가 또 뒷조사를 해봤죠. 그 뒷조사 거의 흥신소급인데요? 이 정도는 해야 또 동덕여대 학생들이 쟤네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떠든다라고 말 안 하죠. 아, 동알못.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이 컨텐츠가 네. 뭐 까기 위한 게 아니라 네. 정말 이 사회에 일어난 이슈를 제대로 우리가 사색하고 사고하고자 하는 취지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네. 아마 이슈가 되고 하니까 너무 그 폭력적이고 그런 거에만 자극이 돼서 그거에만 부각시키지 예. 이런 전반적인 거를 다루진 않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거를 저희가 좀 다루는 거죠. 대학 구조조정이라고 막 한참 막 무슨 A등급, D등급 이하는 대학 뭐 소멸위원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때 엄청 그 사업이 활발했어요. 그리고 나서 2018년도에는 뭐 신용 등급을 평가를 하고 대학을 그래서 내가 나온 모교가 막 D등급 받으면 막 재학생들이 전화한대요. 행정처에다가 당신들 일 없다고 그러는데 내가 나온 대학인데 그런 것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런 부실 대학에 많이 들어간 여대들이 7개 중에 3곳인가 그랬어요. 물론 이제 2곳은 나중에 빠져나갔지만 근데 그 빠져나갈 때도 IMF 때처럼 구조조정을 수락하면 빠져나가는 거예요. 구조조정 첫 번째 정원줄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공계 쪽을 밸런스 있게 채웠는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앞으로는 이공계 쪽 인재가 많이 받아들여질 거고 수요가 늘어날 거고 그러니까 예전처럼 여자들이 공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서 그 타이틀로도 충분히 너는 배운 애구나. 너 똑똑하겠다. 너 쓸게. 이런 시대가 점점 지나서 이젠 여자들이 더 대학도 많이 가요. 산업군 자체가 보통 이화여대라든지 뭐 숙명여대 이런 여대들 보면 인문계 그다음에 예술계가 진짜 많아요. 이런 쪽인데 이쪽은 사실 되게 바늘구멍이기도 하고요. 그다음 좀 프리랜서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기업에 들어가서 어떤 산업을 주도하고 떼돈을 버는 주가 높은 회사들 있죠. 뭐 엔비디아, 테슬라, 뭐 삼성, 현대 이런 데에는 이공계들을 더 많이 요구하지 사실 여대에서 주로 생산해내는 졸업시켜내는 인재풀들이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여대로서는 당연히 내가 여대 기획실장이어도 우리 과도 이제 우리 대학도 이공계 비율을 늘려야 돼. 근데 여자들은 이공계를 잘 진학을 안 하네. 혹은 가고 싶은 애들은 이 대학을 못 오네. 남녀공학 대학으로 빠지네. 안 되겠다. 걔네들을 끌어와야 우리 대학이 미래에도 살아남지. 이 대학 와서 취업이 잘 된다고 알려져야 사람들이 우리 대학을 와서 등록금도 내주고 와서 학식도 먹어주고 이름도 팔아주고 이러는 건데 여기 이공계 없어? 저 취업할 건데? 취업 못 하겠네? 그럼 안 가요. 그래놓고 오히려 우리 대학보다 하향 지원해서 남녀공학을 가서 거기에 있는 이공계를 간다면 10년, 20년 뒤에는 그 대학이 이 여대보다 위로 가겠죠. 왜냐하면 아웃풋이 더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미래들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동덕여대 친구들도 내가 반대만 무조건 할 건 아니고 반대를 하되 어떤 대안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진짜로 이제 산업이 좀 바뀌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난다고 할 때도 보통 남자가 더 위험하고 더 많은 시간의 노동을 할애하고 약간 이런 일에 좀 더 치중이 되어 있고 이제 임금 격차가 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각자 선택하는 일 때문이다. 네. 약간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 뭐 10개월 된 아기 어떤 부모들이 따로 어떤 세뇌 교육을 하지 않았던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했더니 남자들은 희한하게 인형을 잡지 않고 자꾸 로봇이라든지 공룡. 공룡, 자동차 이런 걸 선택하고 여성들은 여자 애들은 그 반대인 인형이나 이런 걸 선택했다고 해요. 심지어 원숭이한테도 테스트를 했대요. 근데 수컷 원숭이 애들도 로봇이나 이런 걸 하고 인형을 주면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또 암컷 원숭이들은 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어쨌든 내가 그 XX 염색체와 XY 염색체로 태어난 것에 어떤 차이는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부분을 너무 간과하게 되는 좀 현실과 괴리가 있는 이상적인 선택만 하게 되면 이상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수구에 네. 뭐 쓰레기 같은 거 막힌 걸 뚫는 뭐 직업이 있다. 그거 다 남자들이 하잖아요. 근데 그 여자분들 중에 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성별에 따른 차이 중에 하나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게 아무리 고임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예. 이게 남자는 몸 다 더러워지고 몸에서 냄새 나더라도 일단 장화 신고 들어가요. 근데 여자분들은 기피하는 성향이 좀 있다. 못한다는 게 아니라 선택을 안 하니까. 근데 아무래도 뭐 본인의 그 어떤 뭐 안전에 대한 민감성이 더 높은 거죠. 왜냐면 이제 남자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다가 다이. 그렇죠. 이제 뭐 야마카시 같은 거. 네. 그런 거 남자들은 항상 자전거 이 언덕 그냥 브레이크 없어도 내려가. 야 대충 좀 이렇게 슬라이딩하면 되지 않아? 이러다가 뼈 부러지고. 아, 맞아요. 근데 이제 여학생들은 저거 보고 쟤 미쳤나 봐. 애초에 시도조차 안 하죠. 어떻게 보면 남성들은 더 많이 좀 과감하고 조금 더 위험을 감수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남녀공학 전환에 찬성하는 의견에 대학의 생존권, 그다음에 경쟁력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매스컴에서 부각되는 건 굉장히 좀 폭력적이고 과격한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페미니즘? 아니면 그냥 남녀공학에서 여성의 정체성? 정말 공격적이고 뭔가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거 다 좋아요. 근데 저 친구들이 사회 경험도 안 해보지 않았나? 진짜로 사회 경험을 해가지고 사회에서 내가 정말 이렇게 노력했는데 뭔가 차별을 당했어. 그러면은 사람마다 본인이 경험한 단면에 의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이 학생들은 온라인에서 커뮤니티 활동이나 유튜브로밖에 경험한 게 없단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인지할 만한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없었음에도 왜 이렇게 분노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페미니즘, 남자와 여자의 차별 같은 거 얘기를 할 때 저는 그렇게 구분을 해요. 능력 있는 남자, 능력 있는 여자, 능력 없는 남자, 능력 없는 여자 네 종류로 분류를 하거든요. 2x2네요. 네. 그 능력 있는 남자와 능력 있는 여자는 굉장히 잘 맞아요.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 서로를 배려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 하위 두 집단이에요. 능력 없는 남자와 능력 없는 여자.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능력 없는 남자는 과거에는 남자라는 이유로 어차피 여성들이 취업 시장에 그렇게 뛰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냥 이 사람이 능력이 없더라도 뭐든지 자기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어쨌든 자기 벌어먹고 뭐 집안에서 가장 역할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젠 여성들도 똑똑하고 더 일 잘하는 사람들도 많고 연봉 더 잘 버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은 그거에서 이제 여성 혐오로 변질이 되는 거죠. 얘네들이 전 주범이라 생각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자들이 무슨 하면서 무슨 여자애들은 무슨 맨날 뭐 욕하고 집에 가서 뭐 하고 얘네들은 뭐가 떨어지네. 뭐 페미니즘 욕하는 것도 전 얘네라고 생각해요. 물론 다 있겠지만은. 근데 반대로 이제 능력 없는 여자들, 이 사람들은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경쟁에서 지는 건데도 불구하고 여자라서 사회 구조 천장. 내가 여기서 이 부글부글 끓는 걸 내가 분노로 표출을 해야겠다. 그래서 라카를 여기다 쥐고 이제 뿌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이미 잘 나가고 멋진 남성과 여성들은 사회에서 그런 거에 대한 불만 같은 건 애초에 그런 고민도 안 해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어도 내가 노력으로 극복해낸 사람들이겠죠? 뭐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 살면서 막 성차별이 뭐니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으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둘은
커뮤니티에서 엄청나게 싸워요. 커뮤니티에서 서로 여혐하고 남혐하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사회를 경험을 못하니까 세상은 이렇구나. 얘네들한테는 아직 사회를 경험해보지도 않았는데도 이미 요것 때문에 이미 세상이 형성이 된 거죠. 저는 사실 맨 처음에 보고 학생들이 왜 저렇게 폭력적으로 굴지? 살면서 우리가 폭력적으로 굴면 안 된다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잖아요. 뭐 또 이렇게 비정상으로 뭐 우리나라 지금 깜빵이 모자라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의 수가 비정상보다 줄어드는 시대가 됐죠. 네, 그래서 저는 여하튼. 왜 그렇게까지 폭력적으로 시위를 하느냐,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갸우뚱했다. 경북대랑 금호공대를 합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네네네. 그때는 지금 이 동덕여대 사태보다 더 디벨롭이 된 상태였고요. 그랬을 때 걔네들이 보였던 반응이랑 동덕여대랑 비교가 되잖아요.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을 시켜서 폭력하지 않고 조용히 팻말 들고 전진하는, 그냥 걸어가는 퍼포먼스를 한다든지 되게 비폭력적으로 했고, 당시에도 폭력 시위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었으나 자정이 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봤자 어차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우리는 지금 여론을 좋게 형성시켜줘서 매스컴이 우리를 띄워주고 우리 편이 많아지면서 객관적으로 금호공대 편입을 왜 해? 라는 의문이 들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마음은 알지만 제발 자제해달라 해서 평화적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총장실에다가 이걸 딱 우리 의견서를 딱 제출하고, 그래서 받아들여지면서 무산. 와, 근데 진짜 똑똑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댓글에 역시 명문대는 다르다. 요즘 학령 인구가 6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타노스 당해가지고 물론 뭐 직어국이 예전만진 못하지만 그렇네요. 그래도 뭐 경북대나 뭐 무슨 뭐 전북대, 뭐 강원대 뭐 이런 직어국. 직어국들은 그래도 나름 돈은 별로 없지만 그 지역에서 공부는 좀 했던 이런 애들이 그래도 가는 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좀 비교가 돼서 그런 폭력 시위들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느냐. 너네들이 하는 말이 맞지도 않지만 맞다고 쳐도 폭력은 좀 어떻게 그렇게까지 폭력을 하냐. 그렇죠. 뭐 저도 찾아보니까 무슨 뭐 누구 한 명이 주도해가지고 막 디도스 공격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뭐 감금도 하고 수업 불참하고 뭐 기물 파손하고, 그래가지고 또 막 유튜브 같은 거 보니까 피해액만 50억이 넘는다나? 그러니까 수십억이 넘는 피해액이 발생을 했대. 저는 그래요. 그 실수 없는 인생이 어딨어요. 네. 폭력 저질러 볼 수도 있죠. 맞아요. 사람이. 근데 취업 박람회인가요? 네. 그것까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보고서는 제가 보기엔 이거 순수한 학생들이 저지른 일 같진 않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학생들 수준에서 그렇게까지 폭력적으로 하려면 이거는 진짜 누가 부추기는 세력이 있지 않고서는 상식선에선 저는 좀 솔직히 공감이 좀 잘 안 되고 너무 걱정돼요. 여기에 휘말렸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이불킥 차는 학생들이 지금 전체 그거 반대 시위한 사람들의 한 70-80%는 나중에 분명히 후회하지 않을까. 내가 주먹을 뻗을 권리는 상대방의 코앞이잖아요. 상대와의 권리가 충돌되는 지점까지만 내 권리가 이제 주장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락카치라고 막 동상에다가 뭐 이렇게 던지고 이런 것들은 좀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은 여대가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걸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까지 반대할 일인가. 그러니까 반대 의견이 있다는 거는 저는 공감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포용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설령 남녀공학이 진짜 된다고 한들 그렇게까지 폭력을 함으로써 지켜내야 될 가치가 맞나?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전에 뭐 독재 시절에 목숨을 희생해 가면서 민주 대한민국을 이끌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포괄적인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어떤 진일보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뭐 시민운동하고 학생운동했던 사람들 지금 정치인들 많잖아요. 대우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고귀한 가치였으니까. 근데 남녀공학이 전환된다고 여성 인권이 갑자기 차별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두 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냥 내 학교였는데 대한 내 학교에 대한 어떤 애정이나 이런 거는 이해가 돼요. 갑자기 모교가 이름을 바꾼대요. 지금 회사 나오셨잖아요. 네네. 육사랑 합친대요. 육해공사관학교가 된대요. 사실 저는 전혀 상관없어요. 저는 네. 저 학교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전혀 상관없어요. 저는 이미 제가 나왔고 제가 그 꼬리표로 평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에고가 확실히 있으시고 이 자아가 잘 자리 잡히신 분들은 내 출신 대학이 나의 아이덴티티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근데 대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대학이 자기가 이룬 최초이자 마지막 성취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맞아요. 대학생들에겐 어떻게 보면은 학창 시절을 대학교 하나만 보고 살아왔으니까. 맞아요. 그것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서로 편가르기하고 부모님하고 싸우고 이래가지고 겨우겨우 와가지고 이제 술도 먹고 헌팅 포차도 가고 연애도 하고 이러는데 내가 태어나서 이룬 처음이자 마지막 성취인 이 대학을 갑자기 니들이 훼손해? 야 락하들어.
이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폭력을 저지른 거는 당연히 법적 책임을 져야 되겠죠. 성인으로서. 다만 그들의 마음은 많이 다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쯤에서는 사실 또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게, 그렇다면 처음이자 마지막 성취인 대학, 이 대학의 본질이 뭔지 저는 그래요. 대학이 그렇게까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할까? 그럼 의진 씨한테 대학이란 어떤 건가요? 대학이요. 예. 근데 저는 대학은 학생들이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뭔가 사회생활을 경험해보는 거잖아요. 학교라는 공간이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른 뭐 선후배들도 만나고 선생님들도 만나면서, 근데 좀 더 자유로운, 학창 시절에는 부모님의 뭐 통제나 부모님의 뭐 감시나 아니 뭔가 이런 거가 굉장히 좀 강했다라는 느낌이라면, 대학교는 굉장히 자율적이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그 대학의 본질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논하자면 예. 사실 저는 그 부분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물론 내가 앞으로 어떤 진로를 어떻게 정해서 학문 쪽으로 가가지고 내가 뭐 교육이나 아니면은 어떤 박사나 석박사나 뭐 연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술 쪽으로 간다면 또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그냥 그 경험만 가지고 졸업을 하는 것 같거든요. 예. 물론 요즘은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뭔가 삶을 살아가는데 되게 중요한 다양한 가치들, 그리고 뭔가 공부 자체에 그 뭔가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 해결 능력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학교는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네. 반대로 사회에서도 지금 제가 말한 이런 것들을 해소하거나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다면 꼭 대학은 가지 않아도 되지 않나. 대학이 고등교육기관이죠. 원래 중등교육기관까지가 고등학교까지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이 뭐 같이 MT를 가고 동아리 활동을 하고 이런 거는 전 별로 큰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4년을 무조건 여기서 시간을 때워야 되니까 그냥 수업만 듣기 재미없잖아요. 콘텐츠. 그래서 자기들끼리 콘텐츠 만들었다 생각해요. 막 유튜브 쇼츠 보면서 출퇴근하는 것 마냥. 네네네. 그러면서 마치 출퇴근도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저는 좀 그 비싼 돈 내면서, 물론 미국에 비하면 싸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전 개인적으로 물론 우리나라만 바꿔봤자 유학 갈 때 문제가 되지만 저는 학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봐요. 예전에 뭐 안철수 씨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학제 개편이 필요하다. 어떻게요? 저는 이 저출산 문제도 대학교 4년까지 나오고요, 휴학 2년 때리고요, 군대 2년 갔다고 나면 남자들 28부터 돈 벌어요. 근데 그마저도 요번에는 원코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 28이 원코인이에요. 근데 거기서 내가 한번 실패해요. 아, 이거 내 적성 안 맞아. 그럼 바로 캥거루족? 바로 그냥 거기서부터 퇴근하면 롤만 하는 롤창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등골 브레이커로. 등골 브레이커로 사야 되는. 그리고 아빠가 뭐라고 하면 나도 이제 나이가 30인데 에이씨 좀 서로 말 안 하고 오히려 가정 불화가 생기고. 초등학교도 6년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5년, 중등 뭐 고등도 다 2년 반 2년으로 다 줄이고, 대학도 훨씬 빨리 가가지고 한 3년으로 끝내야 돼요. 바첼러, 그러니까 학사라는 기준이 그 120학점 이수하는데 4년씩 걸리는 것도 저는 시간 낭비 같고요. 조금 더 우리들이 빨리 사회에 진출할 수 있어야 우리가 원코인 투코인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대학의 의미는 말 그대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학문적으로 박사를 따면 이학 박사라잖아요. 테크니컬하지 않게 하면. 네네. 그런 이학 박사 계열하고 아예 취업을 위한 좀 테크니컬하고 친기업적이고 친산업적인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걸 영역을 철저하게 나눠서 연구할 거면 확실하게 연구를 하고, 아니면 아니어야지. 얘네들이 그냥 일단 인문계 뭐 대학 타이틀 달아야 되니까 갔다가 국문과 갔어요. 뭐 선생님, 교직 이수에서 선생님, 아니면 뭐 좀 뭐 등단, 그거 외에는 뭐 없는 거예요, 얘네들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교수님들은 이 중에서 내가 석박사를 할 놈을 뽑아서 얘랑 같이 연구도 하고 또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이렇게 해야 자기도 연구를 하는데, 그런 얘네들이 그냥 다 편입해 버리고 딴 데 가고 유학 갔다 휴학하고 안 나오고 이래 버리니까 대학이 점점 유명무실해지고, 교수님들도 이제 순수하게 자기가 연구를 하거나 가르치려는 목적보다는 내 밥벌이를 위해서 이제 그렇죠. 생계 유지가 크죠. 생계 유지를 해버려야 되니까 그걸 또 국가는 세금으로 또 보전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저는 과도기 같아요. 너무 인구수가 타타노스를 당해가지고 대학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낭비 같아요. 그리고 사실 예전에는 대학교를 많이 안 갔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대학교를 나와야지 성공한다라는 게 생겨버려가지고 요즘은 거의 한 7, 80%가 대학을 진학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학이 이제 좀 더 상위의 교육기관으로서 분별력을 갖추게 한다거나 그런 게 좀 낮아졌어요. 그래서 네. 이제 여기서 이거 분별력을 하기 위해서 이제 대학원이 또 생겼잖아요. 예, 맞아요. 대학원 원래 있었지만은, 그래서 요즘은 취업하려고 뭔가 더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석사까지 하고 하다가도 뭔가 좀 눈치 보고 아니다 싶으면 박사까지 하고. 저는
이런 학벌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 높다고 막 국뽕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국가의 어떤 전반적인 인적 자원의 효율성 측면에서 나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충분히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사회 진출 시기가 워낙 늦어지다 보니까 예. 군대도 포함해서 요즘은 게다가 취업도 진짜 뭐 30 초반에 초중반에 입사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30이면은 단순히 연애가 아니라 결혼도 고민해야 되고 뭐 양육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엔 너무 늦죠. 맞아요. 예, 그럴 거면 차라리 그 대학교라던가 그런 거를 좀 낮추거나 아니면 아예 안 하고 뭔가 다른 활동을 했다는 다른 가치를 창출해야 될 수도 있을 테니까 네.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좀 우리가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논란에 있어서 이제 대학의 본질에 대한 고민까지 왔는데 일단은 이게 뭐 동덕여대 학생들만 이렇게 뭐 문매를 맞고 이러는 것도 좀 안타까워요. 어린 친구들이고 이 친구들이 또 사회 진출해가지고 자기들의 꿈을 펼쳤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제 근시안적인 이슈에 자기들의 시간과 어떤 노력들이 뺏기는 것 같아서 지금 그런 거 할 시간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지 비전 플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좀 이런 이슈에 사로잡혀서 시간과 정신이 뺏긴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전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간에 지금 매스컴이나 이런 게 노출되는 거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쪽으로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사회적인 문매를 좀 맞고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좀 되게 충격을 받거나 상처를 받은 학생들도 많을 거예요. 좀 위로를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다만 어쨌든 선택에 대한 결과일 뿐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은 해요. 져야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전환이 결국엔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잘 해결이 되고 근데 결국에는 전환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그럼요. 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대 존재의 본질은 여대가 없어지는 사회를 만들고 추진해 나가고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결국엔 남녀 평등이니까. 그럼요. 더 이상 여대가 필요 없는 안전한 세상 그리고 여성에게 여자이기 때문에 강요되는 것들이 좀 많이 없어지고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높아도 괜찮은 그런 사회까지 나아가는데 뭐 저도 한 명의 어른으로서 또 기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아내를 위해서 오늘도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제 동생이랑 어머니한테 연락을 한번 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동덕여자대학교 남녀공학 전환 논란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고요. 네. 아무튼 이 어린 친구들이 앞으로 이 사회 진출할 텐데 행복하고 건강하고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멋진 시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또 여기까지